자, 대통령과 우리 청와대 직원들이 얼마나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오늘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예, 대통령께서 일을 하고 있으신 그 상황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 보고 가시죠. 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들을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 판매 사업자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대성실업, 대전 충남양돈 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 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 LPC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 충남양돈 축산업 협동조합, 부경양돈 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은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유가공업체로부터 입찰을 통해 일반육을 구매해왔습니다. 일반육은 특정 브랜드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 육입찰 14건 중 8건에서 사전에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한 뒤 그에 맞춰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103억 원입니다. 또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있었습니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 LPC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계약 금액은 약 87억 원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이마트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덜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육 담합에는 부과 기준율 7%, 브랜드육 담합에는 9%를 적용해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입찰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 8천만 원, 해드림 LPC 4억 4,100만 원, 선진 4억 3,500만 원, 팜스토리 3억 4천만 원, CJ피드앤케어 3억 1,500만 원, 대성실업 3억 1,400만 원, 부경양돈 협동조합 2억 9,900만 원, 대전 충남양 돈축산업 협동조합 2억 800만 원, 보담 5,300만 원 등입니다. 네, 그 돼지고기 가격을 대형 마트에 납품할 때 이 업체들이 가공업체들이 이제 담합을 했다가 이번에 적발이 됐다라는 이런 소식이에요. 예, 조연아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밀가루 담합 잡으셨죠? 그 다음에 설탕 담합 잡았죠? 또 뭐 있나요? 최근에 하여튼 담합이 걸린 데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생리대 가격 이제 반값 생리대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 또 잡으셨어요. 담합을. 예.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담합이 잡힌 것만 해도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예. 뭐 몇천억씩 지금 과징금을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번에 이제 유가 담합도 잡아내겠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서민들 살리기 위해서 교복값 담합, 식용유 담합 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빵값도 지금 내려간다고 그러죠. 설탕 담합 잡아가지고 빵값도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푼돈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바가지 쓰는 걸 정부에서 잡아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진짜 어려운 살림살이가 조금씩 편해가는 거죠. 뭐 거창하게 무슨 검찰개혁이 어떻다 저쩌다. 그 사실 검찰개혁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크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더 와닿는 건 이런 카르텔들 담합을 잡아내는 것 이게 더 실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국민들 월급을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저런
생필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월급이 늘어나는 거죠. 월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한 달에 몇 건씩 저렇게 담합을 잡아내가지고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 이전 정부는 왜 저런 거 못했습니까? 저기 담합하는 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정부에서 자 뭐 기업인들한테 뒷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신경을 안 써서 그랬는지 저걸 그대로 놔뒀으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냥 삥 뜯긴 거잖아요. 삥 뜯긴 거. 참 뭐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들 작은 거지만 국민들 사람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 과징금만 해도 지금 몇 조 원이 나오고 있죠. 예, 저것도 또 나라 살림살이가 피는 거예요. 저런 이제 과징금 두들겨 맞고 정부를 수익 사업화하는 이게 뭐 수익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되돌려 받았어야 되는 그런 돈들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인 거예요. 그걸 다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우리 대통령께서 한 톨도 남김없이 이렇게 다 챙겨주고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일을 못했잖아. 근데 왜 개수작들을 하냐고. 이 털레반 새끼들이 문재인 때는 그냥 문재인 뭐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인이가 무슨 하늘에서 내렸다는 무슨 개소리들을 하더니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도 시비질을 하는 이 새끼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제가 그래서 이게 친문 패족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냥 놔두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 국민의힘보다 더 나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에서 발목을 잡는 거기 때문에 외놈들보다 그 친일파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잖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국민의힘 애들이야 그건 뭐 남의 나라 놈들이니까 일본 놈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들한테 사기쳐가지고 지들이 무슨 애국지사 진보 열사인 것처럼 주접을 떨고 실제로는 국민의힘하고 하나 다를 거 없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놈들이 대통령 이제는 대통령 발목까지 잡으려고 해요. 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구윤철 장관이 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고가로 지정을 하겠다. 이게 아마 도매가일 거예요. 도매가 정유사 공급 가격이 1700원대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 우리 소매가는 한 1800원대? 1800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전쟁이 터졌는데 이란에서 석유값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유값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제가 오늘도 어제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어제는 이제 인천에 갔다 왔어요. 인천 민심이 어떤가 제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인천을 갔다 왔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제 귀가를 하는데 석유가 또 간당간당 하더라고 기름이.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끝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대통령님 믿고 제가 인천에서 가평까지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제가 오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 하나로 정신력으로 제가 버티고 오늘도 경제운전 안전운전 해가지고 가평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름을 안 넣었다라는 거. 지난주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군산에서 버티고 올라왔는데 일요일날 제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넣게 됐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요게 이제 2, 3일 뒤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기름값이 이제 그러지 않아도 기름값 좀 안정은 됐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1800원대 기름집들이 주유소들이 꽤 보이더라고. 꽤 보여가지고 기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대통령님 믿고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드디어 저도 이재명 덕을 보게 됐다라는 거. 복만삼님. 까왕님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던가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강퇴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혜택을 보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 가지 더 뉴스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 서울 강동구 아파트값이 56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아파트값 하락폭은 더 커졌는데요. 이혜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가 분주하게 전화를 돌립니다. 매수자분 있잖아요. 집 보러 지금 금요일 날 8시쯤 오신다고 하는데 금액이 조정이 얼마 정도 가능할지 해가지고. 이 중개업소에서만 최근 다주택자 매물을 포함해 30건이 계약됐습니다. 지난해 33억을 찍었던 34평대 아파트가 26억 5천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3주 동안 다 거래가 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하게 나오니까 30분 만에 바로 팔렸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3월 말까지는 계약해야 하는 만큼 요즘 부동산에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지금 완전 총성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조정 흐름은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56주 만에 처음 하락 전환했고 동작도 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동과 마포도 상승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3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은 더 커졌습니다. 반면 서대문구와 성북구, 강서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남의 상승세가 주도하던 아파트 시장이 중저가 거래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실수요 유입이 지속되었고, 이 유입이 지속되다 보니까 매물이 소진되고 가격이 상승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보유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네, 안녕님, 한준호 동급미남, 최한욱 형님, 송 대표님이 오늘 한판 승부에서 털보가 자기 패싱하는 거 비판했어요. 나중에라도 편집해서 영상 언급해 주세요. 예, 기회가 될 때 송 대표님 발언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 강남에서 시작을 해서 강북 지역까지, 그러니까 강남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예. 정말 대단하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부동산을 잡으면 세종대왕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쉬운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쉽게 부동산을 대통령께서 잡으실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뭐 강남 지역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마이너스 때로 진입을 하고 있는 뭐 동작구랄지 예, 강동구랄지 강남에 인접한 지역들도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사실 대통령이 하신 게 없어요. SNS 하신 거 외에는 지금 뭐 보유세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계속 겁만 주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보유세를 늘리겠다 이런 조치를 아직은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양도세 중과세는 사실 뭐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거고 하기로 했던 걸 그냥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SNS에 뭐 글 한 20개 정도 이렇게 쓰신 거 외에는 특별히 하신 일은 없어요. 부동산 잡는다고 특별히 하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 잡은 거예요. 입으로 부동산을. 진짜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0여 년 동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주정부가 골머리를 썩었고, 뭐, 노무현, 참여정부가 패배한 원인 중에, 실패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또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은, 어쨌건 부동산 문제도 이제 크게 작용했던 부분인데,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의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랬던 거죠. 예, 애를 분명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못 잡다가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SNS로 X에 글 몇 개 써가지고 이걸로 잡아버리니까 야 우리가 이게 속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민주정부한테 이거 속은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 문바들 이거 폐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능의 차원이 아닌 거야. 저는 그동안 친문 386들이 무능해서 국정 운영을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냥 목소리만 크지 실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안 잡은 거야.
겉으로는 국민들한테 부동산 잡는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실제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게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면 더 나쁘다.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한테 사기친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개혁을 한다,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뒤로는 본인들도 그죠? 기득권 세력화 돼가지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랑 똑같이 다 헤쳐먹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다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결과가 지금 말을 해주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렇게 쉽게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걸 진짜 뭐 법령 하나 새롭게 내놓은 거 없이 지금 쉽게 잡고 있잖아. 근데 이걸 왜 못 잡았냐고요. 자, 여론조사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대통령님 소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MBS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한마디로 뭐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지방선거가 8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에서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가운데 대구 민심이 어떤지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과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힘이 바뀌면 대구 여론도 돌아올 거란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가 다녀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쫓아내고 싸우고 붙어가 맨날 그 가면 그래. 누가 그래 지지해 주겠어요. 먹고 대구 시민들이 바본 줄 압니까? 뭐 이런 우습게 옷가게 사장님 말에 빵집 사장님도 옆에서 거듭니다. 난 돌아섰어. 돌아서셨다고요? 돌아섰어 나는. 너무 싸우고 사있겠네. 안 해. 뭐 그리 3, 40대에게도 어떤지 물었습니다.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그냥 찍었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확실히 아니죠. 조금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2주 전 동률을 기록했던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는 오늘 국민의힘 25, 민주당 29%로 근소하게 뒤집힌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류는 어떻게 볼까요? 절연해야지 국민의힘이 산다고 봅니다. 너무 무지했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보수의 심장, 별칭에도 반감이 생겼습니다. 심장도 이제 바뀔 때 됐다. 뭐 언제까지 심장 하려고.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도 거침이 없습니다. 안개 하나만 지도 대표 뭐하니까 니네 오빠 뭐 내란기라 쳐도 깜짝도 못하고 때문에 극단적 전망도 나옵니다. 그 당의 해체 같은 기분이 들죠. 아니면은 그 사람들 위주로 땅을 만들든지 아니면 갈라지겠죠,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 되고 보니까 점잖고 말도 진짜 잘하고. 대선 때 대통령 찍으셨어요? 안 찍었지. 당연하게 안 찍었지. 안 찍었기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했습니다. 원활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여론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분명한 건 대구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인터뷰에 응한 시민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보수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표를 주는 시기는 지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람과 정책을 더 꼼꼼하게 보겠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대구 민심을 들어보셨습니다. 뭐 대구가 과연 변할 것인가? 뭐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저도 어제 이제 그 인천에 가가지고 삼겹살집에 갔어요. 유명한 삼겹살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쯔양, 그 먹방하는 쯔양이 다녀간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예, 가서 그 여자 사장님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그 작은 삼겹살 집이더라고. 찌양이 어떻게 알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인천 민심을 좀 들어보려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장님도 인천에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를 하더라고. 예, 원래 이제 보수 쪽에 가까운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뉴 이재명이 이게 젊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예, 어르신들도 뉴 이재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이제 피부로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찍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예, 대단히 부끄러워하시더라고. 그래서 뉴 이재명의 대열이 속속 늘어나고 있고, 오늘 MBS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 오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7%까지 나왔어요. 예, 지난주하고 똑같죠. 지지난주, 2주 전하고 똑같이 67%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MBS 여론조사에서는 최고치인데, 이게 왜 놀랍냐면은, 지금 이란에서 전쟁 터지고, 지난주에, 그 전쟁 터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기름값이 막 폭등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물가가 올라가고, 민심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지지율 방어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렇게 봤는데, 올라갔어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는 걸 우리 국민들도 아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김어준이 월요일에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뭐 공소 취소를 하는 대신 검찰 개혁을 뭐 후퇴하는 이런 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7% 지지율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사기쳐봐야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지지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1% 나왔어. 1%.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73%가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1%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게 뭐냐면은 털레반이 1%인 거예요. 1%. 전체 유권자의 털레반이 1%다. 김어준이 이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퇴임 지지율이 4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40%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퇴임할 때 40%가 넘었고, 대통령 득표율이 49%인가 그랬으니까, 이재명의 순수한 이재명 지지율은 9%고, 40%는 이제 문재인을 좋아한다. 이런 돼지 산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인호님, 당시 자영업자들 성렬이 많이 찍었죠. 코로나 보상금에 낚여서. 저도 9년째 인천에서 식당합니다. 1% 탈레반 1%예요. 1%. 그 40% 문재인 지지한 사람들은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인 거지, 그냥 문재인이 좋아가지고 지지한 게 아니잖아. 지금 정청래도 착각하고 있는 게, 민주당 지지층의 70%가 본인을 지지한다, 긍정평가를 한다고 그래갖고 본인 지지율이 70%인 줄 알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층이 야 이거 당대표 꺼져라 이러면은 그거는 큰일인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적극 지지층이 높아야 그게 이제 적극 지지층이 정청래의 실제 지지율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1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적극 지지율이 정청래 버티기 힘들다, 다음에 당대표 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문재인 지지율에다가 9% 더한 게 아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전 이번 이제 MBS 여론조사로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고공행진,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이란 어쨌건 뭐 트럼프가 이겼다고 했으니까요. 이겼으면 끝내야지, 그잖아요. 전쟁을 이겼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가 이긴 걸로 하고, 끝내자고. 뭘 누가 이긴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트럼프가 전쟁 이긴 걸로 하고, 빨리 끝내자, 이란 전쟁을. 그러면은 좀 유가 안정되고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전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에 털보를 철저히 때려잡아야 된다, 김어준을.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뉴 이재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문재인의 강을 넘어야 돼요. 문재인의 강을 건너야 돼. 민주당이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층까지 품어 안아가지고 진짜 70% 이상 지지율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40% 문재인 좋아하는
좋아했다, 문재인을 지지했다라고 얘기하는 40%는 이재명 대통령 다 좋아해요. 그리고 김어준 깠다고, 문재인 깠다고 싫어할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1%인 거예요. 1%. 아니 조국당 지지율이 2% 3% 나오잖아. 우리가 잃는 건 그거야. 그리고 걔네들 그 사람들 뭐 조국당 어차피 찍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선을 그어야 된다. 김어준과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다르다. 이걸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이번에 털보를 때려잡아가지고 문재인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과 문재인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도층,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민주당 지지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확실히 선을 그어서 2% 버리고, 2% 버리자고. 2% 버리고 20%를 얻는 거야. 그럼 뭐 다소간에 민주당 내부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응?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들 어차피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 2%조차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 긋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거, 문재인과 김어준은 다르다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